추락한다. 탈출하겠다. (1991년 12월 13일) 이상희 대위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의 극한 상황과 그의 숭고한 결단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 1분도 되지 않는 찰나의 시간에 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귀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불과 23살. 이제 막 꿈을 펼치려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 비행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이상희 대위는 공항 상공에서 교관의 비행기와 충돌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기체는 점점 연기에 휩싸였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 탈출을 준비하던 그의 시선에 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비행 경로를 보았을 때 본인이 탈출하면 마을 한가운데로 기체가 추락할 것이 뻔한 상황. 그는 탈출 레버를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서 조종관을 붙잡았습니다. 전방의 마을이 보인다. 탈출 불가. 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91년 12월 13일 13시 50 몇 분이 되는데 몇 초도 되지 않았을 고민의 결정으로 복제관이거든요. 전투기는 가까스로 마을 입구에 추락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냥 그 마을 앞으로 그냥 그 불빛이 지나가고 아주 굉음이 났었습니다. 되게. 저기가 이제 그 현장인데요, 저기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놀던 두 아이가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희 대위의 희생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마을은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 옆에서 메주를 쐬기 위해서 메주콩을 삶고 있던 거예요. 그 메주콩을 삶고 있는데 얘들 둘이가 바로 앞에서 놀았죠. 놀아다가 이제 비행기가 폭파하니까 불이 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람에게 불이 붙은 거죠, 이제.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상희 대위가 탈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며 그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고 현장 근처에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민이 군에게 그 추모비를 세운 이들은 처음이란다. 처음. 어쨌든 마을은 서로 안 떨어졌으니까. 네, 이게 그 정신을 희생 정신을 그때 우리 동네에서 많이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추모비를 세워준 거지 그때. 유촌 마을, 덕흥마을 해서 유덕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덕흥동 또 유촌 마을 다 합치면은 한 450여 가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마을만 했을 때는 인원이 한 500여 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그 참사가 마을에 떨어졌더라면 우리 마을은 아마 초토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고 이상희 대위의 희생으로 지켜낸 마을은 그 후 고요한 평화 속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들리는 전투기의 굉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희 대위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마을의 평온과 그날의 기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누는 두 친구. 마을이 있잖아. 이게 경계였던 거잖아.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이상희 대위의 결단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늘과 마을의 평화, 이상희 대위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두 친구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매피트 전방에서 이렇게 세워서 비행 전 교관은 교육생과 함께 오늘의 임무와 훈련 계획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먼저 타이백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3시 37분 20초입니다. 하늘에서는 단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모형 전투기는 단순한 교육 도구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굳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스럽고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분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까지 민가가 보여서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산화한 고 이상희 대위님의 행동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윤영진 교관님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며 이상희 대위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윤 교관은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항공기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전파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상 절차들을 차분하게 조치를 하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조종이 안 되거나 엔진이 고장 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젝션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들에게 비행복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서 맡은 사명을 상징하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이상희 대위도 이런 순간마다 자신을 다잡으며 동료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행 전 전투기 점검은 파일럿과 기체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엔진부터 날개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며 기체와 대화를 나누듯 확인을 이어갑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은 하늘을 책임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파일럿들은 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주 비행장에서 T-50 고등 훈련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5를 자랑하는 T-50 고등 훈련기는 기술과 열정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파일럿의 손끝에서 반응하며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오늘 선보인 정교한 기동과 우렁찬 비행음은 대한민국 공군의 비전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요. 예전에 상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그게 느껴지니까 또 그 감회가 무척 슬프게 다가오네요. 공원이 되게 저희들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이상희 선배님 이 상희 공원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배를 하고 상희 일기장 중에서 맞습니다. 저거를 보면서 평소 이제 선배님이 생각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 하고 또 선배님께서 이제 민가를 회피해서 추락하기로 그 짧은 시간 결심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 잘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 희생 정신이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게 좀 본인의 어려운 과정을 거의 다 이겨내고 거의 막바지 하신 것들이 저희 후배들한테는 이제 조종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몸소 본인이 희생으로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사고 난 게 12월 13일 공중 사격 훈련을 위해서 F-5A 전투기로 이제 우리 광주 기지를 이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훈련 다 하고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 광주 기지 근처에서 착륙하기 위해서 하는 와중에 이제 다른 전투기하고 이게 충돌을 하는 그런 불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배님이 탑승하신 항공기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최소한의 자세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전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탈출을 해야지, 비상 탈출을 해야지만 이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선배님 앞에 민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신 거죠. 그래서 선배님이 타신 전투기는 그 민가 근처의 논밭에 이렇게 추락을 해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기본적으로 비상 상황이 나왔을 때 조종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젝션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젝션을 하는 교육을 받으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젝션을 하는 지점에 민가가 있는지, 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없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회피해서 이젝션을 하도록, 비상 탈출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희 선배님의 경우에는 워낙 기지 인근에서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가를 보고 회피를 한 이후에 이젝션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렇게 이제 이젝션을 하기까지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대위가 지켜낸 덕흥마을에는 여전히 후배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이상희 대위는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했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지킨 이 마을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다친 두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클 것만 같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대전 국립묘지에서는 ROTC 선후배들이 모여 이상희 대위를 비롯한 많은 선후배들의 묘역을 참배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서로의 기억을 되새기며 친구이자 선배로서 또는 후배로서 그가 남긴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이 순간 이상희 대위의 용기와 희생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산화하신 순직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ROTC 중앙회와 저희 공군 ROTC 장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대위가 나고 자란 성남시 야탑동에는 그의 이름을 딴 상희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그를 추모하는 음악제가 열립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희생정신과 이타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상희공원은 1991년 12월 13일 공중비행 실습 중에 비행기 추돌 사고로 해서 탈출의 순간에 민가를 피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전사하신 이상희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뜻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승화돼서 우리 함께 그러한 뜻을 깊이 새기는 그런 우리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애국심과 또 희생정신을 높이 생각하는 그러한 공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희생 정신과 이타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공격. 이상희 대회의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심은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대회의 숭고한 이런 희생정신, 순국정신을 많이 보급을 하고 알려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상희 대회의 순국정신을 되살리는 길은 이상희 대회가 그랬듯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생각하는 이러한 유민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상희 대회의 그런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아들. 그 사건은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을 마주한 노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의 희생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내 청춘은 봉오리 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을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젊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